안녕하세요. 만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종목 리뷰를 하려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좀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요. 단기 스윙 겸 단타 관점으로 매매를 했고, 매매를 했던 이유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터진 9월 13일부터 어제인 10월 2일까지 이렇게 열심히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손익은 대략 현물로 이 정도, 1억 정도. 그리고 선물로 이렇게 첫날에 좀 물렸지만 다음날 큰 수익 내고, 그리고 어제까지 수익을 이렇게 내서 선물도 3천 정도, 총 1억 3천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을 경영권 분쟁이 났을 때 첫날부터 이렇게 계속 매매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라 함은 먼저 SM을 보면은 이해가 더 좋습니다. SM이 이게 작년에 2023년 2월과 3월 달에 경영권 분쟁이 났을 때의 차트인데요. 이때 2월 10일에 처음으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제대로 시작이 됐어요. 하이브가 먼저 12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상대 측은 카카오였고요. 그렇게 해서 12만 원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시작하고 며칠 동안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하는 등 왔다 갔다를 겪었어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카카오가 대항 공개 매수로 15만 원을 발표하자 또 주가가 15만 원 근처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도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하이브가 먼저 공개 매수를 시작했는데 상대 측인 카카오가 일단 카카오라 하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상대할 수 있는 쩐이 많아요. 되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미 지분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발을 빼기도 애매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SM 인수를 많이 원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SM이 대항 공개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확률이 정말 높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이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지 못했어요. 정확히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제 경험의 부족이었겠죠. 그래서 이날 뭐 들고 있던 종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SM이 갭이 13%나 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다음번에 혹시나 또 이런 비슷한 경영권 분쟁이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서 최근에 이렇게 고려아연 사태가 터진 겁니다. 고려아연도 영풍 측에서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시작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이 됐죠. 영풍 같은 경우 약간 예상하기 어렵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사모펀드랑 원래 경영진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66만 원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게 시작이 되는 날부터 대항 공개 매수가 반드시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 전에도 공개 매수가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첫날부터 SM 때도 첫날부터 며칠 동안 계속 주가가 우상향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첫날부터 2, 3, 4, 5, 6일 정도 우상향을 했었는데 고려아연도 비슷한 느낌으로 첫날부터 어느 정도 우상향을 해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했고 시초가부터 시작을 했고 시초가부터 이렇게 매매를 하고 빠졌을 때 모으고 조금 올라간 매도 그리고 종가쯤에 다시 모으고 그리고 다음날 슈팅의 매도 이런 관점으로 일정 물량은 계속 들고 가고 일정 물량은 슈팅이 나왔을 때 파는 느낌 그리고 크게 빠지면 다시 사는 느낌 종가에서도 이렇게 사는 느낌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3일차까지는 쭉 주가가 올라가서 3일차까지는 제 수익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9월 13일부터 19일, 20일, 23일까지 수익이 되게 좋았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니까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계속 수익 내기가 좋았죠. 여기서도 이렇게 빠졌을 때 이렇게 줍줍줍줍을 하고, 이때 제 기억에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주었어요.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66만 원이 거의 안정빵인 가격이고, 그리고 공개 매수가를 인상하거나 혹은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여겼어요. 이유는 일단 공개 매수가 계속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MBK와 영풍은 공개 매수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66만 원으로 공개 매수를 했는데 그보다 높은 가격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66만 원에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 매수가를 인상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 대항 공개 매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빠질 때마다 모으고 슈팅이 나오면 팔고 빠질 때 또 모으고 슈팅이 나오면 또 일부 팔고 이렇게 계속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4일 정도는 꾸준히 잘 수익 내고 이런 데서는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럴 때도 그냥 밑에 걸어두고 조금씩 샀어요. 이런 데서도 뭐 20주, 20주, 30주 이렇게 걸어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이때 해외에서 핸드폰으로만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밑에 걸어두고 위에도 걸어두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사지고 팔리고 이렇게 모든 게 됐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편안히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이날 같은 경우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한 7억 정도 9월 25일에 7억 정도 비중을 때려서 이제 들고 가는데 그 다음 날에 공개 매수가 인상이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재료가 나온 거죠. 그리고 공개 매수가 여기서 공개 매수가는 75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있잖아요. 최씨 측의 대항 공개 매수. 그래서 저는 대항 공개 매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75만 원에서 그 위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75만 원 위로 걸어놨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두고 그냥 나름 편안하게 매매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날 75만 원은 아예 터치도 못하고 74만 7천 원만 찍고 쭉 내려와 버리죠. 그래서 이날은 이때 한 3천만 원 넘게 수익이 찍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하지만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이런 데서 평단이 깨지고 평단에서 다시 좀 받고 평단보다 낮은 데까지 와서 또 받고, 왜냐하면 아직 재료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받았습니다. 하지만 9월 27일 이날도 이렇게 쭉 빠져버렸고, 그렇게 해서 9월 27일에 약간 손절이 좀 나갔고요. 9월 30일에도 이렇게 계속 빠져버리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받다가 이게 하락폭이 좀 너무 크다. 이날 제 기억에 한 4% 정도 혹은 그 이상 빠졌던 것 같은데 하락이 너무 크니 일단 잠깐 후퇴했다가 종가에 다시 상황을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944주, 500주, 1400주 정도를 손절을 했습니다. 한 10억 정도입니다. 10억 정도 받았다가 10억 정도를 손절을 했고, 보면 손절도 9월 31일에 1.42% 거의 2천만 원 정도만 아주 조금만 손절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조금 손절을 하고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이렇게 밑에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종가의 상황을 보고 종가에 다시 잡으려 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잡았던 이유가, 자 보시면 9월 30일 2시 30분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였긴 한데 고려아연 쩐해전쟁 하나증권도 참전 논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3시 반에 사실무근이 떴지만 이때 하나증권도 참전을 해서 그러면 최 회장님 측이 반격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에 원래 종가에 들어가려고 했던 물량 135, 389 그리고 1100주 10억 좀 넘게 종가에 들어가려고 했던 물량을 이 자리에서 받았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 줘서 위에서 조금 팔았어요. 거의 팔지 않았고 사실무근이 떴을 때 종가에 그냥 조금 더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3시 반에 하나증권 같은 경우 사실무근이 떴지만 저는 시간에 계속 더 사서 결국은 15억 정도 되는 물량을 들고 가게 됩니다. 이날 제가 그렇게까지 큰 물량을 들고 간 이유가 정확히 있어요. 이때가 9월 30일이었는데 9월 30일 전부터 지금 기사 내용이 지금 렉인지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영풍 측에서 먼저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못하도록 법원에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법원에 대한 판결이
곧 허용 예정. 이때 내용으로는 이르면 10월 1일에는 나온다 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10월 1일이 이때 공휴일이었거든요. 10월 1일이 화요일이 공휴일이었고 저는 9월 30일 월요일에 매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바로 자사주 매입을 들어갈 거라고 봤고, 인용이 되지 않는다 해도 최씨 측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사주 매입이 아닌 그냥 공개 매수로 반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 반격 마감 D-Day가 10월 2일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10월 4일에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2일에는 어떻게든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9월 30일에 15억이라는 큰 물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제가 기다렸던 법원에 대한 판결은 아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루 더 미뤄져서 10월 2일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월 2일을 기다렸는데 10월 2일이 됐을 때 아침에 영풍정밀을 공개 매수가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풍정밀이 원래 MBK라 영풍에서 25,000원으로 공개 매수를 해서 25,000원이었던 영풍 정밀을 3만원으로 인상한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고려 아연도 인상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아침부터 큰 슈팅이 나와줄 수 있다. 미리.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개파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다행히 개파락을 하고 바로 위로 좀 튀는 모습에 70만원대 부근에서 300주 정도 매도, 그리고 또 밑으로 쭉 빠져버려서 다시 또 올라올 때 880주를 매도 털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좀 털리고 그 다음 이제 위로 슈팅이 나와서 위에서 좀 매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뭐 70만원, 69만 5천원, 71만원 이런 데서 15억 중에 한 11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촬영 일정이 있어서 나갔었고, 이건 위에 걸어놨던 1억이 팔렸던 모습. 그리고 이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2시 반쯤에 또 기다렸던 대항 공개 매수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83만원의 대항 공개 매수가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3억을 저는 이게 83만원에 대항을 하면은 최소한 80만원 위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80만원까지 안 가고 그냥 73만원에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다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물량 3억도 여기에서 전량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매매를 마무리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약 2주, 아니 한 3주 정도네요. 중간에 휴일이 좀 많았어서 약 3주 동안의 매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도 비슷해요. 이런 데서 그냥 타점이 한 번씩 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고려아연 분쟁의 1차전 같은 경우는 끝났고 2차전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2차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겠어요. 고려아연 측에서 대항 공개 매수도 했고, 그러면 이제 MBK와 영풍 측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사실 예상이 크게 가지 않습니다. 뭐 이대로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혹은 영풍과 MBK 측에서 또 제대로 다시 한번 반격을 해서 주가가 한 번 더 튀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조심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SM 같은 경우 카카오에서 대항 공개 매수를 하고 결국 카카오가 이기게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공개 매수가 끝난 날 개파락 8.6%를 시작해서 마이너스 23%까지 빠져서 끝이 났습니다. 16만원이었던 주가가 11만원까지 3일 만에 내려왔어요. 고려아연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물론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또 이 55만원 이런 자리로 회귀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매매를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제 고려아연 약 3주간의 수익 관점은 이렇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 같은 경우도 이 고려아연이란 종목 이렇게 매매하기 위해 이 종목만 보고 딱 매매한 것이 아닌 예전에 SM 사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보다 이전인 한진칼 사태가 났을 때 저는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진칼 같은 경우도 경영권 분쟁 사태로 이렇게 주가가 4만원에서 9만원 갔다가 4만원 갔다 또 11만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이때 저는 한진칼과 SM 등에서 되게 많은 공부를 했었고, 그때 했던 공부를 이번에 고려아연에 시나리오로 대입을 했고,
그 시나리오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3주 동안 1억 3천이라는 큰 금액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들도 이번 고려한 경영권 분쟁에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매매가 또 생긴다면 다시 한번 매매 종목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